과하게 어려워? 일단 5분만 투자해봐. 이번에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자. 바닥에 있는 물체를 힘을 주어 밀면 바로 물체가 밀리지 않아. 이건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 힘을 마찰력이라고 해. 마찰력은 물체가 어떤 면에 접촉해 있을 때 접촉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의미해.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은 앞서 말했다시피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지. 즉, 빗길에 미끄러질 때는 윗방향, 밀어서 올라갈 때는 아래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평평한 길에서 물체를 밀 때 무거운 물체일수록 더 안 밀리는데 이는 무거운 물체일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크기 때문이야. 면적이 넓다고 하여 마찰력이 큰 건 아니지. 물론 움직이고 있을 때만 마찰력이 작용하는 건 아니야. 멈춰있을 때는 내가 미는 힘과 같은 힘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고, 움직일 때도 역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더 드는 거지. 앞서서는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고 했는데 만약 길이 평평하지 않고 빗길이거나 심지어 벽에서 물체를 민다면 어떻게 될까? 정확히는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라고 하기보다는 물체가 접촉하는 면을 누르는 힘에 비례해. 예를 들어 빗길일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분해해보면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은 커지는 반해 빗면을 누르는 힘은 작아지지. 그리고 그때 마찰력도 역시 작아질 거야. 근데 이상하게 같은 경사여도 더 쉽게 미끄러지는 곳이 있다는 건 우리 친구들도 경험상 느꼈을 거야. 마찰력은 접촉면을 누르는 힘뿐만 아니라 접촉면의 거치기가 거칠수록 크게 작용해. 그래서 유리나 눈길에 더 잘 미끄러지고 등산화 같이 접촉하는 바닥이 거칠거칠한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거지. 이번엔 물속에 들어가 볼게. 물에 공을 던지면 공이 가라앉기도 하는데 뜨는 공도 있지? 이건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부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이때 부력의 방향은 중력의 반대 방향이지. 하지만 떠있는 물체만 부력이 작용하는 건 아니야. 완전히 잠긴 물체도 부력이 작용하고 아예 가라앉은 물체도 부력이 작용하지. 이건 왜 그런지는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 즉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알 수 있어. 근데 이 물체를 물에 완전히 담그면 저울의 눈금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연히 앞서 말한 부력이라는 힘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고 눈금의 차이는 부력의 크기가 될 거야. 그런데 같은 무게지만 부피가 큰 물체로 같은 실험 해보면 물에 완전히 담갔을 때가 담그지 않았을 때보다 눈금 차이가 더 큰 걸 알 수 있어. 즉 물에 담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는 거지. 무게는 상관없어. 다만 물 중간에 떠있는 물체는 그만큼 잠기었을 때 부력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가 같은 것이고 완전히 잠기지 않고 떠있는 물체는 그만큼 잠겼을 때 부력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와 같은 거지. 아예 가라앉은 물체는 중력이 부력보다 커서 아래로 떨어진 거지. 만약 완전히 가라앉은 물체와 수중에 떠있는 물체가 부피가 같다면 앞서 보았듯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같아. 다만 그 물체의 무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떠있는 거고 하나는 가라앉은 거지. 이번 단원에서는 힘에 대해 얘기해보고 또 지난 시간부터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에 대해서 알아봤어. 물론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알지? 그럼 다음에는 어떤 얘기로 5분을 떼어볼까?